안녕하세요. 축지몽입니다. 라이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맨유 상승세 어디까지 보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더 어려운 일정은 진작에 끝났거든요. 시티 이겼지. 아스날 잡은 게 되게 컸고요. 그 다음 풀럼 극장골, 토트넘 승리, 그 다음이 이제 웨스트햄, 에버튼, 팰리스예요. 사실 웨스트햄 원정 저는 맨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요새 폼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맨유도 지금 진짜 파죽지세잖아요. 그리고 두 팀의 어느 정도 체급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맨유 여기서도 만약에 해서 5연승 한다. 5연승 한 거부터 이미 기세가 쫙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거기다가 에버튼은 맨유가 좀 강해요. 그 뺨 맞고 진 경기 있잖아요. 그 경기 빼면 사실 맨유는 에버튼한테 전통적으로 좀 강한 느낌이 있거든요. 거기다가 솔직히 요즘 크리스탈 팰리스 상태 그렇게 좋지 않죠. 그래서 7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됐어요. 그리고 오늘 봤을 때 맨유 플레이가 진짜 다 이기려는 플레이의 집합자라고 해야 되나? 기교가 좀 없고 담백하게 승리만 쫓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맨유가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다.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맨유는 리그 후반에 체력적으로 처질 일이 별로 없는 게 뭐냐면 20 몇 명의 선수단으로 일주일에 한 게임씩 뛰고 있어요. 그리고 더리우트 도루구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가 다 있죠. 그러니까 팀의 핵심 선수가 갖춰진 상태에서 리그 한 경기씩만 하면 되는, 그냥 체력적으로는 부담 없이 본인들의 퍼포먼스나 본인들의 플랜 A를 막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. 그게 이제 다른 팀한테는 더 공포죠. 맨유가 그런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 팀치고는 선수들의 체급이 훨씬 높으니까 워라벨이 미쳤죠. 그리고 뭐 선수들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다 배치를 해주고,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큰 건 뭐 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해보니까 되네. 다음 경기 해보니까 이거 이길만 하네. 또 이겼네. 이게 이제 맨유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아예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죠. 3자 패스 돌아가는 거 보면 도파민 개올라감. 맞습니다. 저는 맨유 경기에서 느꼈던 그런 패스 특징이 뭐냐면, 시야가 상대 골대를 보고 있는 선수가 대부분 전진 패스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등진 선수한테 패스를 주잖아요. 그 등진 선수가 무리해서 돌려고 안 해요. 몸을 뒤집어서 돌려다가 거기서 뺏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등진 선수는 그냥 다시 시야가 열려있는 선수한테 리턴을 줘. 그러니까 뒤를 잘 본다는 거죠. 그래서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? 등진 선수는 리턴하고 내가 앞을 보고 있는 선수가 바로 또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연결성이 더 좋아졌죠. 패스의 어떤 연속성?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경기도 자연스럽게 보는 맛이 생기는 거예요. 왜 맨유 팬분들이 지금 더 흥분하시고 왜 더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, 아모림 테나흐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. 사실 테나흐는 22, 23에는 어느 정도 시원한 축구가 있긴 했습니다만 23, 24 때 테나흐의 잘못도 있지만 부상이 되게 많았어요, 맨유가. 그래서 막 뭐 그때 카세미로 센터백 보고 에릭센이 수비형 미드필더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. 그렇게 되면서 경기력이 차근차근 떨어지고, 그 다음 아모림 왔는데 아모림도 뭐 자신의 어떤 색깔은 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아. 그리고 템포도 좀 처지는 게 있는 것 같고,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. 그러다 보니까 공을 잃는 게 반복되고 툭툭 끊겨.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. 근데 캐릭은 그래도 볼이 돌아가는 게 연속성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여러 선수가 있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, 이놈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. 이거 경기를 다시 풀 경기를 보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만 주목해서 보면 이 선수의 발끝이 얼마나 맨유 경기에 많은 기여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쨌든 풀럼전 보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중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됐거든요. 그때 이제 소고기 한 번 더 먹으려고 이제 풀럼전 분석 영상을 또 만들다 보니까 리산드로가 좋은 플레이에 다 기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토트넘전 할 때 리산드로를 좀 주목해서 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하는 게 많구나. 어쨌든 상대가 뭐 수비할 때는 2줄 혹은 3줄로 수비를 하잖아요.
그걸 깨려면 그 안으로 어쨌든 공을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근데 리산드로만큼 잘 넣는 선수가 없다니까요. 그 라인 사이사이에다가 꾸역꾸역 공을 집어 넣어줘요. 근데 그 공을 받는 선수들이 맨유는 거의 셋 중에 하나거든요. 브루노, 은베모, 쿠냐. 이 셋 중에 공 못 차는 선수 있습니까? 다 잘 차죠. 그러다 보니까 등진 상태에서도 서로 티키타카가 돼요. 그러니까 리산드로가 억지로 쑤셔 넣어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.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해주니까.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. 리산드로가 쑤셔 넣는 거, 그 다음에 받는 선수들이 고퀄리티 선수인 거, 요런 부분들. 그리고 이제 그런 빌드업 대형 내지는 쿠냐나 은베모 같이 왼쪽 윙어로 나온 선수를 가운데로 집어넣기 위해서 루크쇼를 또 변형 3백처럼 올리잖아요. 그래서 리산마, 맥과이어, 달로 이렇게 변형 백스리 구조를 만들잖아요. 요런 거 신경 써준 게 캐릭이 되게 빠른 기간이지만 잘 맞는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왔다. 그리고 브루노가 결국 위에서 공을 많이 잡을 수 있게 된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제 아무리 브루노라고 해도 골대와 너무 먼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득점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. 근데 모린 볼 때는 3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공을 잡는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캐릭 볼 때는 공 잡는 위치가 대부분 앞이니까 더 크리티컬한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리산마 바로 앞에 카세미로 마이누가 빌드업 보조를 해주고 두 명이서 그리고 리산마도 후방에서 라인을 뛰어넘는 패스를 해주니까 브루노가 내려와서까지 빌드업에 가담을 안 하더라도 공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브루노가 덜 답답해지니까 내려오지 않죠.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맨유의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.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위치의 선수들이 뛰고 있을 수 있다. 지금 현재 어떤 맨유의 선수 구성 자체가.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리우트가 돌아온다? 그러면 저는 맥과이어는 어떤 한 분야에서 더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상대가 내 앞에 등지고 있을 때 그거 못 돌아서게 하는 거, 힘으로 밀어내는 거, 공중볼 따는 거, 뭐 내려앉은 수비에서 수비하는 거, 이런 부분들은 뭐 맥과이어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리우트는 그거보다는 저는 트럼이 더 넓다고 해야 되나? 수비의 툴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맥과이어보다는 뒷공간 커버를 더 잘하잖아요. 그리고 더리우트 아모림 때도 백스리에서 가운데 센터백 나올 때 좌우 스토퍼가 튀어나간 공간들 잘 커버해줬단 말이죠. 그래서 더리우트 돌아온다고 하면 리산마 더리우트 요 조합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.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더 다양한 수비 상황을 커버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브루노 뭐 여름에 만약에 이적설 난다 그럼 저는 잡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런 유형은 좀 독특하다고 저는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만약에 브루노를 어쨌든 비싼 값에 팔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어요. 근데 저는 뭐 브루노보다 잘할 수 있을지도 일단 모르겠고, 두 번째는 브루노만큼 부상을 안 당하면서 계속 나올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브루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만큼 적응을 했으니까. 그래서 저는 뭐 맨유가 브루노 잡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브루노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캐릭 체제로 간다, 내지는 뭐 맨유가 역습을 살리는 축구를 한다, 브루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역습 퍼포먼스를 뽑아줄 수 있는 선수?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. 뭐 은베모라든지 쿠냐, 뭐 세슈코, 아마드 이런 공격진들을 살려주는 것도 브루노만큼 살려줄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제 뭐 브루노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아모림 볼 때를 가정했을 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아모림 볼이 아니고 다시 풋백 체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브루노는 무조건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. 브루노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맨유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요. 진짜 브루노. 심리적으로도 충성심이 있고, 그 다음 축구 실력도 그렇고, 뭐 사비로 스태프들 비용 대가지고 뭐 이렇게 경기에 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, 브루노 그 FA컵 직전인가? 그때 인스타그램에다 편지 쫙 쓴 것도 그렇고, 어쨌든 브루노가 가끔 이제 경기 중에서 짜증내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도 그런 팀을 생각하는 마음, 그리고 프로다운 마음, 끝까지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,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, 뭐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부패만한 선수를 다시 구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. 물론 나이가 있긴 하지만요. 그리고 브루노는 사실 자기가 골 넣고 자기가
뭘 하는 것보다 이기는 걸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슈팅하면 85%인 찬스인데 옆에 동료한테 패스할 때는 99%가 되는 거. 그런 거 저는 브루노가 패스 안 하는 걸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옆에 99%짜리가 있으면 자기보다 1%라도 확률이 높으면 브루노는 무조건 패스해요. 브루노는 그러니까 내가 득점하는 것보다 팀이 이기는 걸 더 우선시해서 저는 이런 선수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. 가끔은 조금 짜증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브루노의 승부욕이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승부욕이 내 스탯을 쌓기 위한 승부욕이 아니라 내가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한 승부욕이 아니라 우리 팀을 이기게 하고 싶은 그 승부욕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은베모, 쿠냐 이런 선수들 슈팅 되게 좋잖아요. 결국 그 선수들의 슈팅을 살려줄 수 있는 패스를 브루노가 잘 주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. 그리고 모르겠어요. 브루노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신체 엄청난 스피드, 아주 높은 수준의 신체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플레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부페가 엄청나게 스피드를 써서 뭐 상대를 제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어떤 본인의 아이디어라든지 킥력, 시야, 축구적인 센스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플레이하는 선수라 이 나이에 대한 부담도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덜 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세미루가 만약에 맨유를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새로운 삼선을 데려올 거잖아요. 그러면 뭐 30대를 데려올 건 아니잖아요. 맨유가 이제 삼선에 제대로 돈을 쓴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젊은 선수 그래도 데려올 것 같거든요. 내지는 전성기. 그러면 뭐 마이누 그다음에 그 젊은 삼선 하면은 저는 브루노가 활동량이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투볼란치가 보완을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부페는 그래도 지금부터 몇 년은 더 기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. 그리고 지금 맨유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에고가 세고 팀 분위기를 흐리는 선수가 저는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. 뭐 캐릭이 그런 거를 잘 잡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꺼드럭대고 팀을 위해 플레이하지 않는 선수가 좀 많이 줄었다? 워크엣이 안 좋고 막 이런 선수보다는 그래도 팀의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팀이 쭉쭉 나가는데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. 어쨌든 이 같은 배를 탄 거예요. 감독이 뭐 선장이든 뭐든 해서 나머지 선원들도 같이 이렇게 노를 저어줘야 되잖아요. 노도 똑같은 타이밍에 같이 저어줘야 배가 더 빨리 나가겠죠. 다른 타이밍에 저으면 똑같은 힘을 쓰더라도 그만큼 힘이 덜 받잖아요. 근데 지금 선수들은 그래도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거. 그리고 감독한테 어떤 뭐 대들거나 반기를 들지 않고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이번에는 보드진도 어느 정도 방향이 맞는 게 윌콕스가 주도해서 캐릭을 선임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윌콕스가 얘기한 거를 지지해줬다고 하잖아요. 선임 과정에서. 그러니까 보드진의 생각도 어느 정도 맞아. 그 다음에 선수들도 캐릭이 지시한 대로 하니까 이거 다 이기고 있네? 신뢰도가 생기죠. 캐릭 본인도 자신감 생기죠.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4연승 하네?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맨유가 지금 좋은 건 어쨌든 모두의 방향이 좀 한 곳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. 축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해요. 이기는 거에 다 선수들이 포커싱이 돼 있다. 뭐 기교 부리는 거, 빌드업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득점, 축구에서 제1 목적 그걸 달성하기 위한 빌드업과 뭐 드리블과 뭐 그런 것들이라서 맨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